1987년 11월 29일 이 비행기는 특별한 임무를 띤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던 회사원, 중동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던 정기국제선 여객기였습니다. 이날 대한항공 858편에 탑승한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10여 명. 그 누구도 이 비행이 자신의 마지막 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행 사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 그리고 사법기록에서 명확하게 국제 테러 사건으로 규정된 실제 사건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공식 문서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대한항공 858편은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거쳐 서울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정기 노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부다비를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교신도 없었고 비상신호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기체 결함, 연료 문제, 항법 장치 오류 같은 일반적인 사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수색이 진행될수록 단순 사고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됩니다. 비행기는 미얀마 인근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파된 것으로 공식 추정됩니다. 즉, 비행 중 기체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반 민간 여객기에 폭발물이 실릴 수 있었을까? 1987년 당시 국제공항의 보안 수준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탑승객의 수화물은 엑스레이로 확인했지만 전자기기 내부까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사용된 폭발물은 누가 봐도 평범한 전자기기 안에 숨겨진 형태였습니다. 외형만 보면은 라디오처럼 보이는 물건이었고 기내 수화물 선반에 올려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완벽한 위장과 허술한 보안이 겹쳐서 벌어진 테러였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비행기 실종 이후 뜻밖의 장소에서 급격히 바뀝니다. 폭파 이후 며칠 뒤 바레인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던 남녀 2명이 적발됩니다. 이들은 아부다비에서 내린 뒤 다른 노선을 이용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심을 받아 체포됩니다. 이 중 남성은 체포 직후 사망합니다. 여성 1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진술은 막연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장소, 공작 지시 방식, 폭발 장치 구조, 이동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인물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정식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공개 재판 기록과 판결문으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즉, 이 사건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문서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사망자 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민간 항공기를 직접 공격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항공사회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민간 항공기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항공보안기준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자기기 검사 강화, 수화물과 탑승객 분리 적재,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보안 요원 교육 확대, 지금 우리가 공항에서 겪는 불편한 보안 절차의 상당수는 이 사건 이후 도입된 것들입니다. 즉, 대한항공 858편 사건은 과거의 뉴스가 아니라 지금의 일상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전투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판단으로 115명의 일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공식 기록 속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 말입니다.